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윤정석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저에 대한 진진가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5개의 보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에 대한 진짜 보기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여기서 저에 대한 진짜 보기 하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들고 아무나 맞춰주시면 돼요. 3번. 3번 또 다른 분 있으세요? 1번이요, 1번. 5번. 진짜가요? 네, 진짜 하나가 있어요. 4번. 다른 것도 다른 보기 네, 가짜 같아요. 4번. 4번이요? 네, 5번. 5번이요? 네, 정답은 우선 3번이고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육군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 다시 돌아왔고, 두 번째는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 아니라 경주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부산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계속 자라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학기에 이제 한국 대학생 멘토연합 남부지부 운영진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보기와는 다르게 저는 이제 이번 학기가 2학년 1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학이지만 저는 수학에 전공하고 있지 않고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요즘에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떤 과목이 제일 공부하기가 힘드세요? 수학, 그렇죠, 수학.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제가 왜 노트를 가지고 수학을 공부하게 되었는지, 노트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노트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개념 노트와 오답 노트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만든 노트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노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간단한 노트 정리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노트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중학교 때, 사실 여기 중학생들 잘 있으세요? 중학생들? 중학교 몇 학년이세요? 이제 중3. 이제 중3. 나머지 분들은 다 고등학생이세요? 네,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는 국어랑 영어 점수는 안 좋았는데 수학은 그래도 조금 좋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다른 과목은 망해도 수학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서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치게 되었어요. 3월 모의고사를. 그런데 3월 모의고사에서 50점이 나왔어요. 50점이. 이전에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이제 한 2달 동안 문제만 엄청나게 풀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결과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점수가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조금 떨어졌어요. 한 2점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40점대인가? 그 정도 나왔는데, 수학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어와 영어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게 되죠. 물론 과학은 하나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 시간은 늘어나는데 이제 점수는 좀 더 떨어지게 되는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너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딱히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수학을 조금 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이랑 상담도 해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이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찾아보고 해보니까 이제 좋은 노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눈에 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학하면 개념이 중요하다. 그런데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개념이 왜 중요한지? 왜냐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개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로그라는 단원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자습서에 보면 되게 보기만 해도 공부하기 싫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글자가 되게 많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수학을 공부하는데 왜 영어 알파벳이 나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글이 어떤가요? 글이 너무 많이 있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기 싫고 때려치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런 간단한 기호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보이시는 이 영어 알파벳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알파벳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고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개념의 뜻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해야지 다시 봤을 때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중학생이라도 수학에서 미분, 적분이란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 적분과 같은 경우도 지금 시중에 자습서 같은 경우는 글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글이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에 대해서 이제 글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중요한 부분만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단원의 개념에 대해서 개념 노트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공부가 다 끝났어요. 개념 공부가 다 끝나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문제를 풀게 되죠. 문제를 풀게 되는데 문제를 풀면은 많이 풀수록 틀리는 문항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처음에는 많게 되죠. 왜냐하면 문제집을 많이 풀수록 모르는 문제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답노트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데 계산을 못해서 틀렸다거나 아니면은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거나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념 노트를 만들고 난 뒤에 오답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만든 노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틀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제 노트에 적습니다. 노트에 적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바로 아래에 풀이 방법을 적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즉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저에 대한 기호만 가지고 적어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네모, 동그라미, 세모, 별표 이런 거는 시중의 문제집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를 가지고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 오답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이제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이 문제를 오답노트 정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출제 의도를 적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핵심을 적어두어야지 다음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제대로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선 제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적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까요? 저 아니죠.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고등학교 때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는 과정만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과정으로 푸는 건데 여기 이상한 기호는 많이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건데 이거 하나만 알면 풀 수 있고 시중의 문제집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풀이 방법을 찾아서 적으면 되고 이제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라고 해서 많은 책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생각나는 대로 풀이 방법을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적는 것입니다. 이 핵심도 마찬가지로 틀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노트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적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노트를 가지고 계속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념 노트와 오답 노트를 통해서 노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만든 노트를 그냥 만들기만 하고 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치는 시험, 학교 내신 시험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면 또 어떤 시험을 치게 돼요? 학교 내신 말고? 그렇죠. 모의고사를 치게 되죠. 그런데 학교 내신도 따로 공부하고 모의고사도 따로 공부하게 되면은 공부해야 할 시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치는 모든 시험을 이제 노트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 했는데 첫 번째로 학교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신은 보통 어떻게 나와요? 학교 내신은? 더러워요. 그렇죠. 교과서에 있는 거 위주로 나오죠. 그 말은 즉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거 위주로 이제 나온다는 건데 그렇다면 학교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뭐를 공부해야 되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즉 다시 말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신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정리를 해서 했던 건데, 좌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했던 개념이고, 우측에 있는 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건데, 우선 글씨를 깔끔하게 적어서 앞에 말씀드린 개념 노트 정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였고, 이제 학교 내신 전주나 아니면 한 이틀, 3일 전에 공부가 되게 안 될 때 제가 만든 노트만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생분들 모의고사 쳐보면 어때요? 모의고사는? 그렇죠. 일단 싫죠. 모의고사는 싫은데 항상 1년에 4번은 치게 돼 있어요. 모든 학년이. 그렇단 말은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반복되는 출제 유형이 있는데, 이 출제 유형을 찾아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트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모의고사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은 어떤 것들일까,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난 뒤에 모의고사 문제만 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모의고사 문제만 가지고 만들었냐 하면, 모의고사에서 반복되는 출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출제 유형을 빨리 내가 파악을 해야지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였고, 좌측에 보이시는 화면과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 모두 앞에서 말씀드린 오답 노트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문제를 다 적고 난 뒤에 밑에 풀이를 적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에서 푸는 핵심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키워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반복되는 출제 유형을 찾기 위해서 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수학과를 진학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때문에 사실은 수학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평소 때부터다가 수능 한 번만 잘 치면은 되는데, 그 수학이란 게 잘 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제 노트 방법을 통해서 수학 이제 수능을 준비했는데, 우선 제가 한 방법은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 1번부터 30번까지 총 30문제가 나오는데,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앞에서 말씀드린 오답 노트 정리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포인트를 다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적어두는 이유는 문제에서 출제되는 흐름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적어두는 것입니다. 모의고사가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문제도 문제 푸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도 개념을 여러 가지 섞어서 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해당하는 문제들을 보이시는 것처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낮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찍고 넘어가야지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 즉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 출제 유형 문제들인데, 앞에서 말씀드려서 오답 노트와 비슷한 방법으로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은 금방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얘네들의 출제 유형을 알고 있어야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오답 노트 방법을 통해서 똑같이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문제를 적고 문제 밑에다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가, 즉 풀이 과정을 적는데 앞에서만 조금 다르게 조금 자세하게 이제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적고, 여러분 수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안 나올까요? 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도너츠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도너츠만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풀이를 2가지 정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가 이제 고등학교 내용 말고 중학교 내용만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직접 고등학교 내용을 가지고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건지 이제 저만의 분석법을 통해서 이때까지 만든 노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경우는 두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직접 분석한 노트인데 우선 30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나오고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실제 수능을 칠 때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 이제 두 번의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항수를 다 적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면 사람이 아는 문제도 잘 못 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 대처 방안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 해서 미리 다 적어두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시험 칠 때 긴장하지 않고 평소 때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예측했습니다. 제가 직접 공부를 하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한 만큼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 예측을 해서 이제 적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100% 나올 문제,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두 가지로 나눴는데 100% 나올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공통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원별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100% 나올 문제라고 적어두었고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해서 옆에다가 화살표를 다 꺼서 제대로 푸는 방법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시험 중에서 한 번 이상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적어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끄어서 이제 이 문제 형태에 대해서 풀이 방법을 다 적어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빨간 색깔로 칠해서 눈에 더 띄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로 수학 시험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제 노트 정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트 정리를 하는 거는 이제 제가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공부 방법이 없다면 노트 정리하는 것이 좋지만 처음부터 노트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트 정리를 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트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박물관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잇 같은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넣어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만든 노트를 자주 보는 것입니다. 노트를 만들기만 하고 보지 않으면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든 노트에 대해서는 자주 보는 습관을 들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씨체는 깨끗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글씨를 되게 못 적었지만 못 적은 글씨체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공부할 맛이 안 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글씨체를 깨끗하게 적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까지 제가 이제 노트 관련해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개념 노트 같은 경우는 나만의 기호를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오답 노트 같은 경우는 틀린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노트는 어떻게 활용하였냐면 첫 번째로는 학교 내신과 모의고사에 활용하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의 수학 시험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공부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한 후에 원하시는 목표 대학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